하태경입니다. 오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지만원 씨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서 비롯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인식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퇴치할 것인가 혹은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한 해법, 이것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해법이다.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만원 씨는 뭐 극우라는 건 칭찬입니다. 제가 볼 때 환자입니다. 환자 내지 사기꾼 뭐 이 정도. 왜냐하면은 저도 저 자신을 뭐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에서 뭐 극우도 기준이 달라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극우 상대적인 거라서 민주당에서 볼 때 하고 좀 다른데 우파에서 지만원 씨를 우파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갑재 씨, 조갑재 선생님.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소위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름을 떨쳤던 아스팔트 우파, 그 이제 국민행동본부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정갑 대표. 이런 분들이 지만원 씨를 다 이제 정신병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만원 씨 주장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왜 그러냐? 유독 광주는 북한하고 엮으려는 이런 시도가 보수층에서 많았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시도와 제가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님을 위한 행진곡, 이게 님이 김일성이다, 김일성 찬양곡이다. 이건 이제 제가 새누리당 있을 때 19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건으로도 연루된 김진태 의원이 의총할 때 나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이기 때문에 5.18 그 기념식 때 이 노래를 재창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총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 금지곡이다. 이 노래 부르면 감옥 간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방에 정리가 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는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당론으로 재창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준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지금 퇴행적이고 우경화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만원 주장은 왜 우파 진영에서 각광을 받게 됐냐? 이제 그 다른 민주화 시위와 달리 이게 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잘 모르는 국민들, 이제 다른 민주화 운동은 뭐 예를 들어 부마 항쟁이나 뭐 4.19나 60이나 북한이랑 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탈북자들입니다. 저도 이제 저한테는 그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 카톡을 많이 보내줍니다. 꼭 보라고. 어제도 한 5, 60통이 왔는데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탈북자의 동영상입니다. 100만 뷰입니다. 100만 뷰.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중에는 자기가 80년 광주에 총 들고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 때 북한군이 광주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게, 제가 옛날에 뭐 운동권 하다가 우리 뭐 성갑성원과 같이 운동권 하다가 보수로 왔는데 제가 왼쪽에도 있어보고 오른쪽에도 있어보니까 서로 너무 몰라. 서로 바보야. 극자와 극우가 서로를 키워주는. 근데 뭐 극자는 동진당 해산되고 많이 약화됐는데 지금 이제 극우가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해법 정말 답답한 게요. 얼마 전에 그 북한 개입을 삭제하자 법에 제가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얼마나 불쾌하고, 그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조사하자,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북한 개입 문제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면 지만원 씨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면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사고를 쳐놓고 그 사람은 조사위원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만원은 유튜브 뭐 이런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쪽 유튜브 안 보시죠? 안 보는데 그쪽 분들은 보고 엄청 퍼뜨립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만원 씨 이 소나기에 장악해 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그리고 북한에서 자기가 총 들고 내려왔다는 탈북자, 이 사람 조사 안 하실 겁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법안 바꾸십시오. 그렇게 동의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왼쪽에도 있어보고 오른쪽에 있어봐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 이것도요. 좌파도 찬성하고 우파도 찬성합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 좌파도 찬성하고 우파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만 다릅니다. 우파에서는 누구 처벌하고자 하냐? 천안함 폭침 주장한
극좌 애들 처벌하자 해서 이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을 가지고 옵니다. 남침을 부정하는 뭐 남침 유도설이나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를 처벌하자고 해서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민주당이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을 가지고 와서 5.18 왜곡하는 사람 처벌하자는 거 보고 참 이 우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저거 해봐야 물타기 해서 되지도 않을 법이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한국당에서 그럼 당장 이것만, 그렇죠, 이것만 처벌하자고 하실 겁니까? 가짜 뉴스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6.25 참전 용사회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전히 일부 있죠. 거기서 그럼 또 처벌하자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이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이, 제가 우리 뭐 저기 이제 광주의 황장엽 그 저기 총장님, 박남선 실장님이 5.18 시민군 상황실장인데 지만원 씨에 의해서 황장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황장엽 씨가 저 계신데 모자 쓰고. 제가 이제 광주 시민들의 울분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신중하고 세련되고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왜곡 처벌법이 잘못하면은 5.18의 정신을 이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접근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18 왜곡을 대처하는 그 방법도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상과 자유, 독재에 반대해서 싸웠던 5.18 정신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단 공개, 가짜 유공자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웃긴 거는 한국당에서는 5.18 가짜 유공자만 문제 삼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유공자는 솔직히 다 있습니다. 5.18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공자에는 인후 보증제도. 왜냐하면 그 이제 증거,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내가 독립운동했다 일제 때, 객관적인 증거가 당시 감옥 갔다든지 언론에 기사로 나오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전문 학자가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게 뭐 쭉 다 그런 겁니다. 그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국가 지원금, 보험, 연금 이런 것도 가짜로 다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 제가 5.18 기념재단, 특히 또 명단은 5.18 그 유공자 명단은 5.18 기념재단 지하에 가면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5.18만 그렇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공자들은 전체 이름을 다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5.18 단체분들 좀 만나서 명단 공개 뭐 사실 불릴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치 뭐 전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명단 공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당 명단 공개 찬성하면 한국당에 동조하는 듯해서 이쪽 이제 왼쪽 진보 진영이 명단 공개 막 반대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우습습니다. 우습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시하는 제3회법은 5.18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현행법으로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공자 단체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독립, 민주화, 뭐 참전, 유공자 자랑스럽잖아요. 사실 이거는 알리는 게, 그 이름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숨기고 삽니까? 이건 정말 이 법이 제가 볼 때는 악법입니다. 공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서는 우리 국회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유공자 단체들이 이왕 이슈가 됐으니까, 저는 이거 아주 좋은 모습을 봅니다. 5.18 단체들이 먼저 우리는 뭐 명단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우리만 공개하면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 있으니까 유공자 단체들 한번 다 모이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앞장서십시오. 명단 공개에. 그러면은 5.18이 광주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 5.18이 되고 세계 5.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끝나지 않을 거고, 그 국회의원 세 사람 지만원 씨 고발해놨습니다. 제가 고발한 이유는 저랑 같이 북한 인권운동했던 탈북자 단체장들, 이 탈북자 단체장들 50몇 명을 광주에 내려온 간첩이라고 광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웃긴 게요. 탈북자들은 지만원 씨를 간첩으로 봅니다. 왜 간첩으로 보냐면 이 탈북 단체장들이 북한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간첩으로 보니까 누가 기쁘냐. 그래서 지만원 씨를 그분들이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5.18 단체들하고도 힘을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3명, 국회에서 지금 제명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어쨌든 한 사람을 제명했고, 그죠? 나머지 2사람은 어쨌든 뭐 제명에 준하는 걸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만원 씨를 처벌하는 것이나 한국당 그 국회의원들을 뭐 제명하는 것이나 지금 제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튼 이후에 이런 5.18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